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주말 뉴욕 시장은 금리 동결 발언으로 인해서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식은 내리고 채권 금리는 오르고 달러 인덱스는 오르는 시장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하두는 삼성전자의 사만전자 이후에 강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은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1차적으로 61,200원의 단기 고점을 말씀드렸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시장이 강하게 반전의 고리가 나왔는데, 이 반전의 고리가 정말 주주 환원책에 의한 주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오너 일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또 이것이 왜 지금 현재 장중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유출의 가능성이 없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 것 같아 이렇게 보는데, 간단하게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 그도 10조의 자사주 매입하고 3조를 소각한다는 얘기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죠.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배당을 많이 주고 영업 활동으로 일어났던 어떤 자금들을 계속 배당과 주주 환원책으로 지금 현재 끌고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수를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 올리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는 영업활동으로 벌었던 것을 계속 R&D를 통해서 투자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것은 저는 이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 성장기업이, 그래서 미국에도 성장기업들의 어떤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때는 재무적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 유명했던 인텔의 어떤 사장 같은 경우가, CEO가 이쪽에 배당을 많이 하는 정책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사주는 저는 주가의 어떤 상승의 요인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누구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냐? 주주 환원책의 일환인 것은 맞다. 근데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의 이런 흐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주주를 위한 거라면 주가가 이렇게 내리기 전에 중간중간에 자사주를 10조 할 거를 5조씩 이렇게 나눠서 주가의 하락을 막아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됐든 늦게 나오고 10조에서 3조는 소각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담보를 받은 회사가, 담보를 받은 이제 대주주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부진 상무나 지금 홍라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약 한 2조 가까이 받았다고 하니까요. 담보는 담보 비중을 10% 유지하는 게 굉장히 110%에서 140%를 유지해야 되는데 주가가 내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를 또 담보 부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시장 흐름에서 성장 기업과 이쪽의 시장 흐름들을 먼저 보기 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주가가 이제 여기 이제 사만전자로 내려올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이제 이벤트 드리번 전략,
그러니까 이게 옵션 만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내와 옵션 만기에 주가를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시총 1위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하나를 떨어뜨려서 전체의 주가를 내려뜨려서 주식 선물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정 부분은 반등의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 흐름에서 여기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것, 에너지가 뿜 하고 들어왔던 이 이유는 여기가 뭔가 자사주에 대한 이런 그 매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많이 들어왔던 게 그 시장의 긍정적인 이 흐름으로 상승을 유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갔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뭐 이것은 어쩌면 뭐 주식시장에서 흔히들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로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이 주가가 저점이라고 쭉 올라가는 목적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투자의 목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단기적인 투자의 목적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주식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죠. 주식 선물은 1개월 단위로 지금 현재 그 만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이 15조였단 말이에요. 15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6조이고 1조 5천억이었고요. 그 하이닉스가 6천억, 그다음에 LG 엔솔이 3,5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예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이제 매수하는 롱 포지션과 매도하는 그 숏 포지션이 둘 다 신규 매수와 그 뭐 기존에 청산하는 것을 하는데 미결제 약정은 결제를 하지 않고 보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200만 주다 이렇게 하면 200만 주는 결국은 결제를 하지 않고 어떤 포지션을 지금 선물 시장에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물의 영향은 어디에서 있느냐? 잘 보면 최근에 이제 선물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11월 6일 날부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50만 주, 50만 주씩 이렇게 여기 25만 주, 여기서 50만 주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60만 주, 그리고 70만 주.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락을 내려오는 이 안에서 누가 유리한 거예요? 똑같이 매도하고 매수가 유리했지만 시장 흐름은 이렇게 내려왔다면 높게 매도했던 사람이 높게 매수한 사람보다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가 49,900원을 찍고 나서 시장을 딱 돌렸는데 미결제 약정의 이 흐름은 지금 현재 보면 228만 주예요. 전날이 231만 주였다면 미결제 약정이 줄은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는 전날에 올라갔던 6% 올라갔던 비율을 지금 현재 선물이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이 새로운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면 처음에 매도했던 숏커버링이 매도했던 사람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분명히 여기가 선물 기준입니다. 6.76 했으니까 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일부러 왔는데 이 흐름으로 볼 때 주가가 위로 땅 튀어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속도를 계속 붙일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면 역시 매도의 압력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사주 매입이 10조에 3조면 상당히 큰 건데 저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쪽에 삼성전자의 어떤 재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삼성전자가 연결 재무 상태를 보면 그 이제 그 56기 이쪽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 총 자산이 그 200조 가까이 210조입니다. 근데 유동성 자금은 43조밖에 안 돼요. 전 그 분기는 그래도 현금성 그 유동성 자산이 거의 70조 가까이 됐잖아요. 70조에서 43조로 줄어 있는 상태에서 10조를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부담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왜 부담이냐면 이게 성장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으로도 창출됐던 금액이 여기 보시면 32조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3조 2,600억 100만 원이니까 100, 1,000억이죠. 그러니까 326조 그죠? 100, 1,000만 억 그러니까 32조 32조란 말이에요. 32조인데 이게 영업활동으로 그 벌어들였던 걸 투자활동으로 지금 이제 까먹는 건데 이 영업활동으로 들어왔던 이런 현금들을 많이 쓰게 되면 시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고 이거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그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나는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그 만드는 데는 그치지만 삼성전자가 내렸던 본질의 가치 그건 영업 활동이죠. 영업 활동을 해서 위로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면 추세의 반전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1,200원을 말씀드렸댔는데 이 61,200원 맞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61,200원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주가는 A형, B형, C형에서는 A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뭔 얘기냐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하게 되면 여기 저점인 이 자리 있죠. 그 55,000원대 이런 자리입니다. 55,000원대 전후로까지 반전하고 주가는 이 저점을 높이는 상태에서 재반등하는데 그 두 번째 반등이 61,200원대까지 가느냐 아니면 6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느냐. 저는 6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조정받고 위로의 변화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속도를 내기보다는 B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오른 다음에 그 6만 원을 기점으로 그 치고 받고 하면서 시간적 인터벌을 끄는 시점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렇게 오른 다음에 내리고요.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 파동. 저는 지금 현재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보면 A형의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보면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올 때 55,000원대 전후 아래로 내릴 때 지금 저점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주에 시장의 어떤 주요한 이슈들은 그 지금 이제 그 여기 이제 중군 가군제 이게 왜 이게 나왔어? 이게 아닌데 이게 나왔네. 잘못 나왔고요. 이게 이번 주에는 주간 지표가 지금 잘못 나왔네요. 주간 지표가 잘못 나왔고요. 그런 흐름인데 이번 주에 바로 이걸 하겠습니다. 지표가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 큰 그림은 주간 단위로 그 시장 흐름들을 보면 이번 주에 시장 흐름은 그 전체 큰 그림에서 이제 조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선주는 이제 그 조선 선박을 만드는 조선과 기자재를 만드는 기자재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데 하나오션이 앞으로 쭉 뻗어가면서 대장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오션도
42,000원대 가니까 기관성의 매물, 그 메이저들 매물들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그거보다도 먼저 올라와서 그 가격 조율을 받았던 데가 현대힘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현대힘스가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재건 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인데, 재건 사업에 어떻게 보면 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SY 스틸텍이나 SG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대모는 10,000원대 어떤 저항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격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선도주보다는 좀 덜한 상태이니까 이런 쪽을 바라보자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주 항공 관련주들 쪽의 시장이 가격 조율이 들어오면 이번에 한 번 더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 대표적인 종목은 루미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그 현대힘스이고요. 현대힘스는 그 이제 1차적인 가격대가 여기 이제 10,000원 이하에서 17,000원까지 급등이 나온 다음에 14,000원이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10,000원대로 치면 이게 절반 포인트가 4,000원 정도에 지금 현재 하향하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이게 여기 4,000원이면 13,000원대, 13,500원대라고 보이죠. 정확히 13,500원대 저점 찍고 돌았거든요. 얘는 아래로 내려오면 14,000원 이하에서 13,000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위에 직전의 고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데모입니다. 데모인데, 데모는 이제 그 재건 관련주로서 7월 달에 이렇게 그 이제 그 올랐다가 지금 밑으로 내리고 1, 2, 3개월 행보죠. 뭐 지금 이제 11월 달도 가만히 보면 이 캔들 안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캔들의 중심의 요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1,6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위로는 12,5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루미르라는 종목이고요. 뭐 이건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그 아랫단으로 내려왔을 때 그 11,000원 이하에서 지금 현재 저점 매수를 노리시고, 요거는 13,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다. 지수는 분명히 그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채권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주초의 시장 흐름들은 크게 가지를 못할 것 같아.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의 어떤 이 흐름이 뭐 주주를 위해든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회사 오너 일가를 위해든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이니까 반등의 재료는 분명한데, 이게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이런 시장 흐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에 있는 자기의 어떤 재무적인 이런 일로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1등 주식이고, 삼성전자가 뭔가 기술적 반등도 시원하게 해주면 주가가 따라올 건데, 만약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한적이라면 전체의 지수는 역시 12월 옵션 만기 전후까지 외국인들이 선물과 옵션에서 시장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추세적인 이런 대응보다는 단기적이고 종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장 머사지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